이 사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할 게 뭐냐면 여자분의 사주가 그래도 배우자 운이 나쁜 사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혼까지 들어가게 된 어떤 사주적인 원인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저로서는 상당히 납득이 갑니다. 안녕하세요. 사주극 한쌤 사유쌤입니다. 자, 오늘도 명리학의 진심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혼하는 사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주를 상담할 때 대부분의 내담자들은 이제 본인의 성공과 뭐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버는 부를 좀 중요시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역시 이제 중년에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 좀 행복의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는 아무래도 이제 문제 없는 결혼 생활 그리고 이제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나 이런 이제 배우자 운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관심이 많습니다. 공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사주를 풀어보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이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 강의를 봐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사주를 뭐 주먹국으로 단식으로 판단하는 걸 정말 싫어하고 원리를 중심으로 그리고 명주의 이제 현재 상황에 우리가 조금 감안을 해서 종합적으로 사주를 좀 판단해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명주에게 내용을 좀 전달해 주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이제 사주에 어떤 오행 글자가 있거나 혹은 어떤 신살이 있다고 해서 뭐 예를 들면 가령 뭐 결혼 같은 부분이라 했을 때 이혼하는 사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정말 경계하고요. 사주라는 게 결국에는 종합적인 해석과 판단이 들어가야 한다고 항상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봐달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과거에 이제 제가 사주팔자 시간지에 십신 중에 상관이 하나 있다고 해서 100% 이혼한다는 이제 어떤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사주라는 게 그렇게 어떤 글자가 어디에 있다고 무조건 이혼하는 게 아닌 어떤 전체적인 사주의 구성을 봐야 함을 말씀드렸는데 일부이긴 한데요. 영상을 보지 않고 그냥 썸네일만 보고 그러니까 사주를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이제 비판의 댓글이 상당히 달렸던 기억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죠. 자, 우선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해봤는데요. 이혼을 하는 사주가 있냐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면 어떤 한 사람의 사주가 배우자 운이 있는 사주인지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만든 영상에서 평진전에서 이제 논처자라는 부분을 인용하면서 사주의 배우자와 인연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영상의 내용의 핵심을 좀 이야기하면 남자 사주에서는 배우자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성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일지의 재성이나 정관이 있는 것을 좀 좋게 보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주가 나오죠. 가령 일지의 재성을 극하는 겁재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상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 있다고 무조건 문제가 있는 배우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이것도 결국에 사주의 용신과 사주 전체의 구성을 판단해야 함을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여러분들의 본인 사주를 봤을 때 배우자 운이나 배우자 성이 문제가 없다면 배우자와 문제가 크게 발생해서 불행한 결혼 생활로 이어가거나 이혼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엄청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정확히 우리가 보기 위해서 사주를 공부하거나 이제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좀 더 알아야 할 내용을 오늘 좀 말씀드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사주를 하나 보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 사주는 제가 최근에 상담을 했던 45세 여성분의 사주입니다. 자, 이 사주는 결혼한 지 거의 20년이 되시는 분이신데요. 이분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배우자 문제로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분인데, 그러니까 이분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거는 본인 사주가 이제 배우자 운이 없거나 이혼을 정말 하는 사주냐라는 것을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자, 그 이유는 어려서부터 사주를 보게 되면 자식 운은 좀 없을 수 있지만 배우자 운은 타고난 사주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보이시나요? 우선 이 사주의 어떤 배우자 성의에 대한 부분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주만 놓고 보면 배우자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주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대운과 사주를 좀 풀어보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이 사주는 지금 보시면 진월 개수의 정관격 사주입니다. 자, 정관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좋은 남편을 상징하기도 하고 뭐 이제 사회적으로 명예를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올바른 규칙, 법 같은 것들을 상징하는 그래도 나름 사주에서 가장 귀한 계신인데요. 자, 이 사주는 지금 천간에 월지수 토출한 이 정관이 이렇게 시간지에 드러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정관은 이렇게 운에서든 사주에서 재를 만나는 건 좋은데요. 이 사주는 지금 천간에 재를 보지 않고 이 인수가 이렇게 토관에 있어서 정관에 생을 오히려 인수가 받고 있는 걸로 보이시죠. 엄밀히 말해서 정관은 사주 내에서 가장 귀한 계신이기 때문에 토출한 정관에 만약에 뿌리가 약한 경우에는 이 정관의 길을 빼는, 즉 설계하는 인수를 보는 게 그러니까 좋게만은 보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이 정인이 천간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운에서 들어오는 식상, 가불목이 정관을 칠 때 인수에 의해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주 모양이 절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 지금 곧 바뀌는 을의 대운이 되게 되면은요, 이 식신이 관을 극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남편 문제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 경금이 있기 때문에 을목이 관을 치기 매우 어렵게 되기 때문에 사실 나이가 들어도
이 식상운으로 흐르더라도 배우자 운이 없는 사주라고만 대운과 사주만 놓고 봤을 때는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자, 지지는 어떨까요? 월지 정관격에 일지에 지금 배우자 궁의 겁재를 만났습니다. 자, 일지에 겁재를 두었다고 무조건 배우자 운이 나쁠까요? 라고 했을 때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이 사주는 엄밀히 말해서 지지의 용신이 이 정관이기 때문에 일간이 근이 되는 겁재가 있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시제 이 정관에 생을 해주기도 하고 천간에 있는 이 정관의 뿌리가 되기도 하는 이 재가 시지에 있는 것도 매우 좋게 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 사주가 그렇게 크게 봤을 때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이혼 절차까지 지금 진행 중일까? 라고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이분의 남편 사주 그리고 궁합도 좀 의심을 해봐야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생각해볼 문제이긴 한데요. 만약에 결혼을 안 한 분이 여러분께 사주를 보여주면서 본인의 배우자 운이 어떻고 이혼을 하는 사주인지 물어본다면 아마 분명히 사주를 풀며 배우자 운이 좋다, 나쁘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고려해야 할 변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상대방 배우자 사주의 어떤 배우자 운일 수도 있는 거고 나와의 궁합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결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상대방이 무조건 존재하는데 나의 상대 배우자가 배우자연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주일 수가 있는 거고, 자, 게다가 궁합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상대방의 사주가 이제 배우자운이 약한 것도 플러스 대운인도 그렇고 세운에서 이혼이 발생하기 쉬운 운으로 간다면 아무리 내 사주가 배우자운이 나쁘지 않은 사주라 하더라도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손님과 상담을 할 때 만나는 분이 없거나 결혼을 안 한 상태라면 저는 아무리 사주상에 드러난 배우자 문제가 없더라도 최종적으로 내가 결혼을 결정하거나 그럴 때는 궁합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그래서 과거에 만든 영상 중에 아무리 사주에 관심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인생에서 한번 사주를 꼭 본다면 궁합은 한번 꼭 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제가 과거에도 궁합에 관한 영상을 올려드릴 때 궁합을 볼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야 하는데요. 크게 봐서는 두 사람의 사주가 서로 이득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지 혹은 내 사주에 피해를 주는 게 아닌지를 좀 봐야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서로의 운이 좀 좋게 가는지도 봐야 합니다. 그 중에서 저는 상당히 남자분의 운이 좋게 가는지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바로 이혼을 하는 이유를 좀 생각해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가장 높은 이혼 사유의 1위는요. 역시 성격 차이입니다. 자, 그리고 2, 3위에 꼭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경제적인 문제인 겁니다. 대부분은 남편의 경제적인, 직업적인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년에 남편의 운이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운인지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자, 실제로 통계청의 자료를 살펴보면은 좀 의미 있는 수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 2024년 같은 경우 1000커플당 이혼을 하는 커플이 1.8커플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2000년대 초반 이때를 잘 생각해 보면은 IMF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97년입니다. 그러면 이 IMF가 터지자마자 바로 이혼하진 않겠죠. 바로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 한 2, 3년 정도 뒤에 이혼율이 굉장히 급증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는 커플당 3.4커플의 이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 모두 IMF 때문이라고만 할 수는 없겠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이혼율에 반영이 된다는 것도 상당히 실제 현실에서 발생하는 인과관계이기 때문에 궁합을 볼 때 저는 상당히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운인지도 체크해 보면서 궁합을 고려해야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주의 배우자 운이나 이혼에 관련된 질문을 받는다면 이 세 가지를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 사주가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사주인지, 자, 그리고 두 분의 사주가 궁합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남자분의 운이 물론 여자분도 봐야겠지만 좋게 가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는 게 너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주는 절대 사주 내에 어떤 오행이 하나 있고 십신이 있고 신살이 하나 있다고 해서 이혼한다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허접하게 만들어진 주먹구구의 학문이 아닙니다. 자, 어찌 보면 인생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결혼 생활을 체크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해석 원리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체크해보는 게 맞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분의 남편분의 사주를 좀 보면서 한번 좀 얘기를 더 이어가 볼까요? 자, 우선 남편분의 사주를 좀 보시면은요, 50세 남성분이시고요, 진월 무토의 월지가 상관격의 사주입니다. 자, 우선 상관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가장 귀한 정관을 극하는 흉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을 상하게 해서 상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주는 벌써 지지를 보시면 바로 문제가 생긴 게 바로 눈에 보이시죠? 자, 이 월지 상관이 가장 귀한 정관을 지지해서 바로 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이 상관을 제어할 수 있는 인성 오화 같은 것들이 뭐 여기 일제에 있다고 하면 이 상관을 좀 제어해서 정관을 보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관이 인을 만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재주로 학식도 높고 나름 귀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지지에 형성이 된 건데, 자, 배우자궁에 오히려 지금 비견이 있는데 비견은 뭐 흉신은 아니지만 이 상관을 오히려 생해주고, 그리고 게다가 좀 이 인수가 좀 거리가 있는데 좀 이렇게 사유국을 짜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운에서 축토 같은 게 들어오게 되면 상관이 완전 국을 짜기 때문에 이런 경우 만약에 천간에 식상이 뜨게 되면 이 천간에 있는 정관이 모양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지지에 이렇게 인수가 있을 거면 사화보다는 오화 같은 것들이 있는 게 조금 모양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자, 사주 천간의 모양을 좀 보도록 할까요? 월지 삼각격에 지금 이렇게 천간이 투간을 한 사주인데 이렇게 정관이 올라온 건 상당히 좀 불리하게 보셔야 합니다. 자, 그 이유는요, 월지 상관이 천간에 있는 정관을 직접 바로 극하는 일은 없는데요. 그래도 언젠가 운에서 이 식상이 뜨게 되면은 지지에서 이렇게 사유국을 짜고 있는 상태인데 운에서 식상이 뜨게 되면 이 정관이 깨질 수밖에 없는 조건인 거죠. 자, 그나마 천간의 모양이 좋은 게 뭐냐면 요 인수가 하나 드러나서 이 운에서 식상이 들어오는 경우 이 정관을 좀 보호할 수 있는 조건이 된 거기 때문에 이 사주는 천간에 이 정인이 이 사주를 전부 다 살려놓게 된 겁니다. 자, 이분 명주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전기 쪽 시공 관련 업체를 좀 운영하는 분으로 과거에는 좀 상당히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없이 오히려 부유한 편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근데 이제 왜 그런가라고 생각하면 사실 사주 대운에 상당히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사주는 상관격에 지금 정관을 올려놓은 사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운에서 들어오는 화기가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이 대운방이 초년부터 사오미로 들어온 건 상당히 유리합니다. 특히 직업을 가지는 시점에 20대를 보게 되면 지지가 이렇게 사오미로 들어오게 되면서 지지에 있는 이 상관 경관이 아예 해소가 되고 있는 게 보시고요. 30대를 보게 되면은 운에서 용신 본기인 상관이 이렇게 드러나긴 했는데 이 천간에 있는 인수도 오히려 뿌리를 얻고 이 정관을 보호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 상관을 제거해서 오히려 정관을 보호하기 때문에 물론 힘든 시절도 있었는데 나름 사업적인 규모를 상당히 확장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계속 안심을 하기에는 좀 이릅니다. 왜냐면은요, 운에서 이렇게 식상이 뜨기 시작하면 천간에 인수가 드러나 있더라도 언제든지 이 정관이 좀 깨질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대세운을 항시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데요. 자, 이분이 코로나가 시작되는 이 경자, 신축, 이민 요 시점부터 드디어 사업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경제적인 문제까지 좀 들어가게 된 건데, 자, 대운이 43세로 들어가는 경진대운이 된 건데요. 대운, 경진대운은 우선 신사대운보다 좀 우선 문제가 있는 걸로 보셔야 합니다. 자, 33세 대운처럼 이렇게 신금이 뜨게 되면 천간에 이 상관이 드러나긴 하지만 요 인수가 상관을 좀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정관이 좀 닫히기는 좀 어려운데요. 자, 운에서 식신이 들어오게 되면 꼼짝없이 요 을목이 하나 잡히게 되기 때문에 여기는 정관이 하나 힘을 쓰기 어렵게 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관이 하나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세운을 잘 봐야 하는데요. 사실 지지도 좀 문제가 대운에서 생긴 거죠. 사오미 방에서 지금 임묘진 목방으로 들어온 건데요. 특히나 이 대운에서 들어온 진토는 이 월지 상관을 좀 다시 생해주기 때문에 상관은 기본적으로 비견을 만나면 좋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이 중에 경자, 신축 이렇게 들어가면 잘 보셔야 할 게 뭐냐면 대운에서 식신에 의해서 정관이 잡힌 중에 세운에서 다시 또 이 정관이 잡히는 중인데, 특히 신축년 같은 경우도 우선 정관이 잡힌 중에 잘 보셔야 할 게 뭐냐면 사주 내에서 사유축 국을 완벽히 짰거든요. 임묘진 목방으로 들어간 중에, 자, 그러면 지지가 사유축 국을 짜게 되면 천간에 있는 상관이 상당히 왕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물론 이 인수가 힘을 못 쓰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천간에 있는 요 식상이 다시 뜨기 시작하면은 방이 바뀐 중이기 때문에 천간에 있는 정관이 모양을 좀 잡기 어려운 중인 것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그렇다는 건 지금 식상이 계속 이 사주를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는요, 우리가 어떻게 좀 비유할 수 있냐면, 자, 식상은 우리가 아랫사람이나 혹은 내 직원일 수도 있는 거고요, 손님일 수도 있는 건데, 실제로 이분께서는 직원들이 발생시킨 문제로 좀 송사가 걸린 것도 있고 매출 감소까지 겹쳐서 회사가 거의 문을 닫는 지경까지 와 있었죠. 자, 이민 개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재가 뜨기 시작하면 관이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인수가 힘을 쓰기 어렵기 때문에 항시 천간의 정관이 모양을 잡기 어렵게 된 것인데요. 오늘 보게 되면 상당히 대세운에서 문제가 발생함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배우자궁이 조금 문제가 있고 대세운에 문제가 갑자기 발생해서 경제적인 문제까지 생겨서 무조건 이혼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궁합도 한번 같이 좀 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자, 한번 같이 궁합을 올려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o, win. 자,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지 배우자궁이 서로 뭐 원진살, 진의 원진 같은 게 있어서 뭐 이혼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면 사주 보시면 안 되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궁합적인 부분은 두 사주의 명조로 놓고 봤을 때 유정한가 무정한가, 즉 서로 득을 얻었는지 혹은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지를 좀 봐야 궁합이 그래도 좋은지 나쁜지를 좀 놓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남자분 사주를 보게 되면 상관격에 이렇게 정관이 드러난 중에 인수를 봐서 오히려 천간에 있는 정관이 닫히지 않는 사주인데요. 자, 근데 여자분의 사주를 여기에 대입해 보면은 천간에 있는 이 정관을 전부 다 못 쓰게 만들고 있는 거죠. 자, 아무래도 이 무토일간 기준은 요게 전부 다 식신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게다가 지금 보시면 월지 진토가 이 토기에서 살아나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 있는 진토가 다시 또 얘를 생해주는 것도 같이 존재하고요. 자, 그리고 연지에 있는 이 신금도 이 남자분 입장에서는 식신이기 때문에 이 식신에 의해서 같은 자리에 있는 관이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보이죠. 자, 기본적으로 궁합 볼 때 일지가 서로 충하는가 뭐 이런 걸 보는 것도 절대 나쁘다고 하진 않지만 내 사주를 좀 더 불리하게 만드는 기운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우선 더 궁합적으로 더 중요한 게 사실입니다. 사실 이 궁합 하나로만 지금 뭐 이혼 절차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요.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할 게 뭐냐면 여자분의 사주가 그래도 배우자 운이 나쁜 사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혼까지 들어가게 된 어떤 사주적인 원인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저로서는 상당히 납득이 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본인의 사주를 봤을 때 배우자 운이 어떤지를 좀 확인해 보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꼭 본인 사주만을 보고 속단을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이 영상에서 하나의 케이스만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실제로 많은 이혼 부부들이 방금 보셨듯이 한 명의 사주가 배우자 운이 좋은 사주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배우자 운 그리고 그 상대방의 대운에 의한 어떤 뭐 경제력 그리고 궁합적인 이런 어떤 복합적인 문제에 의해서 이혼에 다다르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정말 내 사주에 이렇게 원진 같은 게 하나 있고 일지충이 있고가 아니라 사주를 정말 제대로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사교쌤은 항시 여러분과 사주를 제대로 풀어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원리를 이해하고 통변으로 이어가는 사주 강의가 필요하신 분이나 사주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제 영상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